소설 들려주는 여자. 같은 제목, 다른 느낌. 별 하나, 별 둘, 별 셋. 지금 시작합니다. 현경준의 별. 달마다 한 번씩은 꼭 어김없이 오고야마는 수업료 납부기. 벌써 완납기일을 사흘이나 넘은 교실안은 처처에 빈자리가 생겨서 횡댕 그래야 한대. 아무 표정도 없이 눈알만 말똥거리는 중대가리들의 멍하니 벌린 괴지지한 입들, 훌쩍거리는 코들. 찌는 듯이 무더운 속에서 파리들이 앵앵거리며 햇볕을 쫓아 날아다니고 가담가담 물큰하고 콧구멍을 쿡쿡 찌르는 땀냄새, 방귀냄새. 6월의 교실안 공기는 웅덩이 속에 갇혀있는 무겁고도 어지러운 흙탕물과도 같아 당장에 질식이라도 할 것 같다. 그러한 속에서 명우는 땀을 발발 흘려가며 거의 싸우다시피 악을 쓰는 것이었다. 이놈들아, 정신을 좀 차려서 선생님 설명을 들어라. 그래도 아이들은 얼빠진 것처럼 멍하니 입만 벌리고 쳐다본다. 너희들은 대체 뭘 하러 학교로 왔느냐? 그는 화를 버럭 내며 교편으로 책상을 연달아 서너 번 후려 갈긴다. 잠에서 깜짝 놀라 깬 듯이 아이들은 움찔하고 서로 얼굴을 마주 쳐다보다가 다시금 이전대로 무표정하게 돌아진다. 그의 손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맨 앞에 앉은 중대가리로 날랐다. 애끼, 소새끼 같은 새끼들아, 너희들도 사람이냐? 개만도 못한 놈들. 그는 전신을 푸들푸들 떨며 교단에 돌아가서 입술을 악물고 잠깐 동안 부풀어 오르는 분을 진정시키기에 애를 썼다. 불의에 주먹 벼락을 얻어맞은 중대가리는 처음에는 얼떨떨해서 그저 입술만 실룩거리더니 선생의 표정이 얼마간 부드러워지는 것을 보자 갑자기 앙 하고 맺혔던 봇물 터지듯 왈칵 터진다. 명우는 대번에 달려가서 등떨미를 틀어잡고 밖으로 내끌었다. 울음은 더 한층 기세를 올린다. 사지를 삐둑거리며 지랄 쓰듯 하는 것을 뒤뜰에다가 몰아낸 다음 다시금 교실로 들어오니 아이들은 수마나 쉬는 것 같지 않다. 구석에서 의자를 끌어다가 지친 몸을 힘없이 내맡기고 슬그머니 눈을 감으니 서늘한 돌덩이 같은 그 무엇이 가슴 속에 스르르 내려앉는 것 같다. 그리고 눈자위가 자꾸 뜨거워 오른다. 그는 저 자신을 비웃는 듯한 찬웃음을 지그시 입가에 띠며 중얼거렸다. 더러운 놈 같으니라고 무엇을 못해 먹어서 이런 노릇을 한담. 내가 어리석지 너희들을 가르쳐 먹겠다는 내가 도대체 잘못이다. 애끼 비열한 놈. 격분 끝에 오는 뜬모를 자조와 굴욕. 그것은 거의 미친 사람의 발작과도 같은 것으로서 그런 때면 아이들은 눈도 깜짝 못하고 선생의 동정만 살피는 것이었다. 갑자기 문소리가 와르륵 나더니 교장이 사뿐 들어서며 은근히 머리를 숙인다. 명우는 그대로 잠자코 앉아서 눈을 뜨지 않았다. 교장은 미간을 찌푸리다가 다시금 간사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김 선생님, 어디가 편치 않으십니까? 잠옷 정중한 말소리다. 명우는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아니올시다. 잠깐 뭘 좀 생각하느라고요. 하고 벌떡 일어섰다. 그렇습니까? 그러시다면 다행입니다만
난 또 어디가 편찮으신가 했죠. 그런데 오늘은 결석 아동수가 얼마나 됩니까? 어제와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명 줄지 않았습니까? 명우는 말하기에도 골머리가 아픈 듯 고개만 끄덕거린다. 큰일 났는데요. 교장은 다 벗어진 뒤통수를 어루만지며 무엇인지 생각하는 양을 하다가 다시금 은근하게 머리를 숙인 다음 들어오던 때와 마찬가지로 사뿐 문 밖에 나선다. 방과 후 직원실에서는 수업료 미납으로 하여 등교치 못하는 결석 아동에 대한 대책 강구 회의가 열렸다. 교장과 수석 훈도의 지리한 이야기가 약 반시간이나 계속된 결과 며칠 동안 매일 방과 후면 담임 아동들의 가정을 일일이 방문하기로 결정되었다. 회의하는 동안 명우는 한마디도 말 참여를 안 하고 무표정하게 앉아서 맞은편 여선생의 만삭된 배만 건너다 보며 장차 불원이면 세상에 태어날 숨덩어리에 대하여 생각을 기울여 보았다. 애비도 교사고 어미도 교사인 그 아이는 과연 그 어버이들의 교훈을 철저히 받아서 훌륭한 인간이 될 수 있을까? 지금 수석 훈도와 교장이 입이 모자라 떨어지도록 조선 사람의 가정교훈에 대하여 짓거리지만 사실 그들의 가정교훈은 그 자제들에게 철저하게 시행되고 있는가? 말단 집에 장이 쓰다고 자기는 여러 곳에서 교육자의 자제들이 한층 더 타락된 현상을 많이 보아왔다. 더구나 하나님의 교리를 죄의 인간에게 포교한다는 목사들의 자제들을 본다면 명우는 잘 아는 동창생들 중에서도 타락된 그들의 자제들을 얼마든지 셀 수 있다. 그것을 생각하니 어쩐 일인지 쓰디쓴 웃음이 저절로 입가에 떠오른다. 문득 귀를 기울이니 제일 출석 성적이 나쁜 학년은 4학년입니다. 4학년은 해마다 요때만 되면 절반 이상이나 결석합니다. 하는 수석 훈도의 말을 뒤받아 그야 1, 2학년보다 4학년이나 3학년이 제일 결석수가 많은 것은 부득이한 일이니까요. 하고 교장이 걱정조로 받아넘기자 왜 그럴까요? 하고 자던 잠에서 깬 듯 말똥하고 묻는 것은 여선생이다. 별 까닭이 없지요. 1, 2학년 때는 처음이 돼서 그럭저럭 나오지만 차츰 3학년이나 4학년을 당하면 경제상 곤란이 점점 늘어나고 또한 아동교육에 대한 열성도 식어가니까요. 그래서 대개는 3학년이나 4학년에서 퇴학생이 많이 나고 5학년이나 6학년은 인원수가 적게 되는 겁니다. 참 그렇군요. 여선생은 자세히 알았다느니 보다 교장의 똑똑한 설명에 감탄된 듯 오랫동안 교장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연방 고개를 끄덕인다. 교장의 옆에 앉은 수석 훈도는 교장의 눈치만 힐끔힐끔 살피더니 약간 떨려 나오는 소리로 교장 선생님의 말씀 참말 지당합니다. 그렇습니다. 3, 4학년이 제일 심합니다. 헌데 그중에도 금년 4학년은 특히 심합니다. 그건 무엇보다도 1학년 때부터 기록해온 출석부를 본다면 자세히 알 것입니다. 하고는 흘끔 명우의 편을 곁눈질한다. 명우는 가슴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을 가까스로 참고 거동만 주시하였다. 동관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명우에게로 시선을 돌린다. 수석 훈도는 조란 빛을 애써 감추며 점잖은 태도로 다음을 계속한다. 그야 물론 금년 4학년 아이들을 본다면 전교에서 가장 포악하고 나태하고 생활 수준이 낮은 집 아이들이 반수 이상이나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교육자로서 그것을 그대로 묵인한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자의 직무란 최 선생님 부른다기보담 내뿜는 듯한 소리다. 여럿은 깜짝 놀라 명우에게로 시선을 돌린다. 명우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잠깐 동안 말을 못하고 상대편을 노려보다가
말씀을 좀 삼가시오. 같은 동관으로서 아무 정의도 없이 그렇게 꼬집어 말씀한다는 것은 결국 상대편을 고의로 상처를 내려는 증오에서 나오는 천비한 수작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한 급이라도 위에 앉았다는 되지 못한 우월감에서 나오는 비굴한 근성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석 선생은 입술을 실룩거리며 어쩔 줄을 모른다. 사실 저는 교육자로서의 행동을 원만하게 못했습니다. 저의 힘이 모자랐든지 그렇지 않으면 성의가 부족했든지 최 선생님처럼 훌륭한 교훈을 주지 못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포악성이라든지 나태성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불순한 점을 그대로 공수방관하며 묵인한 일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일이 있다면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십시오. 명우는 처음과는 딴판으로 차츰 격정이 식어감을 따라 냉소까지 입가에 띄고 상대편을 노려보았다. 수석 훈도는 거의 신음하다시피 괴로운 목소리로 땀까지 흘리며 뭐 천비한 수작, 비굴한 근성, 그게 어디서 나오는 버릇이야? 뭐요? 명우는 주먹을 바스라져라 하고 틀어쥐었다. 노려보면 어쩔 테야. 그래, 김 선생이 교육자다운 행동을 한 것이 무해란 말이오? 걸핏하면 매질을 하거나 밖으로 내쫓거나 하는 그게 교육자의 태도란 말이오? 뭐요? 언제 내가 그랬단 말이오? 언젠가고 아까 바로 시간 중에 학무위원 아들을 때려서 내쫓은 건 그건 뭐란 말이오? 명우는 말이 쿵 막혔다. 그는 그저 황소처럼 시근거릴 뿐. 수석 훈도는 저기 아프게 말한다. 교육자로서 그러한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참으로 야만인의 행동이라고 생각하오. 더구나 그 애로 말하면 학무위원의 아들이 아니오. 그 순간 명우는 무엇인지 가슴 속에서 불덩어리 같은 것이 왈칵 치미는 것 같았다. 뭐 학무위원? 그래, 그 애가 학무위원 아들이기 때문에 때린 것이 나쁘단 말이지요. 그건 억설이요. 억설? 대답은 뻔뻔하군. 여보 최 선생, 사실 당신 말과 같이 그 애가 학무위원 아들이 아니고 포악하고 나태하고 생활 수준이 낮은 집 아이가 됐다면 당신은 이 자리에서 나를 칭찬했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교단에 서는 사람은 아닙니다. 학무위원 아들이든 누구든 간에 매맞을 짓만 하면 용서 없이 때립니다. 아니, 뭘들 이러시오? 하고 그제야 교장은 기회를 엿본 듯이 간사스럽게 나선다. 뭘 대수롭지 않은 일들을 가지고 이러시오. 아예 그만두시고 서로 좋도록 타협해가지고 일합시다. 그 바람에 둘은 저 자신을 돌아보고 서로 머쓱해서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실내의 공기는 좀처럼 완화되지 않았다. 저녁을 먹고 나도 아까 낮에 학교에서 수석 훈도와 언쟁한 그것은 좀처럼 뇌리에서 사라질 줄을 모르고 명우의 마음을 극도로 산란케 하여 주었다. 남의 허물을 꼬집어서는 교장에게 고해 바치기를 잘하고 자기에게 아첨하지 않은 차석들은 어디까지든지 상처를 내주려고 기회만 엿보는 그것을 생각하면 당장에 달려가 모가지를 틀어잡고 실컷 때려라도 주고 싶었다. 더구나 교육자란 간판 밑에서 별별 추악한 일을 다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는 그러한 속에서 허덕이게 되는 저 자신을 도리어 침뱉지 않을 수가 없었다. 생활의 권궁에 억눌려서 부득이 나오게 된 길이라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많은 포부와 이상이 있었다. 캄캄한 세상에 태양과도 같은 교육자, 남을 가르쳐준다는 혁혁한 사명. 그것은 어린 그의 가슴 속을 흔들 대로 흔들어 놓았던 것이다. 하나를 알면 하나를 배워주고 둘을 알면 둘을 배워주고 자기는 일생을 어둠 속에서 횃불이 되자, 태양이 되자.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 허무하게도 깨어진 꿈으로 화하였을 때 그는 비로소 보잘것없는 저 자신을 발견하고 울지 않을 수 없었다. 모순된 현실의 탕류. 그 속에서 그가 꿈꾸었던 진리라든지 이상이란 그러한 것은
흔적도 찾을 수가 없고 온갖 추잣물들만 대가리와 꼬리를 제멋대로 내저으며 엉클어져 흐르고 있지 않은가. 일조에 무너진 이상의 탑. 그는 자빠지려는 제 몸을 가까스로 부축하여 가지고 3년이란 긴 세월을 허덕이며 지나왔다. 그러면서 그는 비록 깨어진 조각이나마 고이고이 간직하여 가지고 어지러운 현실과 싸움으로써 태양은 못 되나 금은밤 하늘에 별쯤은 되리라고 결심하였다. 그래서 그는 전력을 다하여 아이들을 가르쳤다. 그리고 수업료 때문에 결석하는 아이들에게는 가끔 자기가 선납하여 준 일도 있었다. 그 액수를 따지면 그동안에 100여 원에 달한다. 그러나 그것은 홍로의 점설과도 같은 것으로서 아무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니었던가. 아무리 자기가 애를 쓰고 붙잡아 주어도 달이 가고 해가 감을 따라 결석 아동수와 퇴학 아동수는 점점 늘어만 가고 결국 교실한 이곳저곳에 가물에 씨앗 나듯 쾌행하니 앉아있는 것은 절반은 백치에 가까운 먹을 것이나 착실히 가지고 있는 집 아이들 뿐이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 생각한다면 자기가 부모 없는 고아로 보통학교 시대부터 남의 심부름을 하여 주며 근근히 공부한 다음 다시금 사범학교까지 애쓰고 졸업한 것은 이러한 백치들을 상대로 1년 365일을 날마다 말싸움으로 보내자는 까닭이었던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원통하여 못 견딜 일이었다. 그리고 더구나 저 지난해부터 자기처럼 교편 생활을 하기 시작한 단 하나뿐인 누이 동생의 일을 생각하면 금시에 눈자위가 뜨거워지는 것이었다. 틀림없이 그도 지금 나처럼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터이다. 명우는 조용히 눈을 감고 누이 동생의 얼굴을 머릿속에 그려보았다. 동시에 그의 생각은 어느덧 지나온 옛길을 더듬기 시작했다. 독립품팔이로 그날그날에 먹을 것을 간신히 얻어들이던 아버지가 지주댁 심부름으로 70리나 되는 읍에 갔다가 돌아오던 길에 얼음을 타다가 물고기밥이 된 이후 어머니는 1년이나 수심에 쌓여 한숨과 눈물로 세월을 보내다가 끝내 몸져 눕더니 며칠 안 되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때 명우는 겨우 10살, 누이 동생은 6살이었다. 갑자기 의지할 곳이 없게 된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그다지 넉넉지는 못하나 일시 살아갈 만한 백부의 집에 의탁하게 되었다. 그 후 명우는 다시 보통학교 교장의 집에 가서 심부름을 하여 주며 그 보수로 그 집에서 얻어먹고 학교도 다니게 되었다. 그리고 누이 동생은 읍에 있는 어떤 사람이 양딸로 데려다가 기르며 공부도 시켜주었다. 보통학교를 졸업하자 명우는 다시 사범학교 관비생으로 들어갔다. 누이 동생은 분에 넘친 호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자유롭게 자라며 보통학교를 졸업하자 그는 서울 어느 여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그러므로 둘은 가끔 만나게 되었지만 그러나 서로 그리는 정은 장성함을 따라 더하여 갔다. 즉 그 둘의 사이를 각별히도 그립게 하는 것은 단 둘밖에 없는 동생간이 단 한 번이라도 버젓하게 내 집 속에서 지내지 못하는 그것이었다. 그러다가 둘은 다시금 갈리게 되었으니 명우는 북쪽 시골 이 학교로 오게 되었고 누이 동생은 그 이듬해 학교를 졸업하자 고향에 돌아가서 모교에서 교편을 잡게 되었다. 그동안에 벌써 3년이나 되었다. 자기는 한 번도 고향에 가지 않고 아이들의 교육에 전력을 다하여 왔다. 그러나 그 보수로 얻은 것은 무엇인가? 얻기는 고사하고 도리어 자기의 정력만 잃은 것을 생각하면 그는 세상의 한심을 원망하기보단 저 자신의 속절없음을 한탄치 않을 수가 없다. 여기까지 생각한 다음 그는 약간 피곤을 느끼고 그 자리에
모로 팔을 베고 드러누웠다가 근 한 달이나 누이 동생에게 편지 못한 것이 생각나자 그만 벌떡 일어나서 책상을 마주 앉았다.